저신용 직장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근로자 햇살론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불황형 대출로 손꼽히는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도 급증 추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이 12.7%로 상승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도 치명타를 맞고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으로 개인 신용평점 700점 이하인 분들이 받는 대출입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치솟으면서 서금원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평균 대출 금리는 9.4%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담보 근로자 햇살론 대출이 올해 상반기 169건으로 이미 작년 1년간 실행 건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작년 대비 2배 수준의 대출 실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부실로 서금원이 급하게 1년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약자를 위하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서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통화기관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등에 따르면 국내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가 3월 기준 45.4%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국제통화기금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국가채무 수준을 의미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5%를 돌파한 건 올해 1분기가 역대 최초이며 국제결제은행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정부의 부채 규모는 1,119조 2,597억 원으로 원화나 달러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도 정부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전보고서 등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등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은 민간 부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심화되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고 국내 은행들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한 대출액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금융권에서 연체된 취약차주들이 급전창구로 몰리면서 카드론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67%로 지난 2022년 7월 대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61%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신규 연체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연체된 월 평균 금액이 2조 6,400억 원으로 지난해 월 평균 신규 연체 금액보다 5천억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카드론 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1조 8,30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의 2배 이상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40대는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33.9%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의 LTI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40대가 2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 세대주의 평균 부채는 1억 2,531만 원으로 집계됐고 부채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7,26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은행의 40대 주담대 잔액도 8조 1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내수의 주축이 되어야 할 40대가 빚의 늪에 빠졌다며 최근 5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LTI 증가 추세는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는 한국 경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부동산 PF 대출이 20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2,727만 원으로 줄었으며 가계자산 감소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자산이 3.8% 증가했지만 실물자산이 5.9% 감소한 영향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4억 1,424만 원으로 전체의 7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28.5%로 나타났고 일본 37%와 영국 46%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80%에 육박하는 국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계자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가계의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기업의 생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땅값이 상승하면 연구개발에 써야 할 돈이 임대료로 흘러간다며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며 이런 무의식이 깔린 상황에선 주담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 PF 사업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DI는 보고서 등에서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결과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너무 큰 PF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역대급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폐업과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유동성 위기까지 확산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7월까지 신고된 종합건설사 폐업 사례가 29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도 1,158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계약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나마 규모가 있는 건설사는 당좌 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도가 확인이 되지만 규모가 작은 곳들은 부도가 나더라도 확인조차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70대 이상 고령층에게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금융당국의 규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상당수 대출상품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나온 셈입니다.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이 나갔습니다. 금융당국이 40년에서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작년 9월 이후 출시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그린보금자리론은 녹색 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 등에 상관없이 최장 40년 만기에 우대금리까지 제공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개선이 진행됐고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들에게만 최장 50년 만기 주담대가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무 처리 기준에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인 녹색 건축물이면 대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등급 이상 녹색 건축물은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현황에서 60대 이상이 19건에 48억 원 대출이 실행됐고 70대 이상에서도 40년 만기 주담대가 나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 중입니다. 강화된 주담대 규제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 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된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도 고령자에게 장기 모기지가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